고경표 왔다. 고경표 타임. 엘리어 골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리버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들어오자마자 엘리엇이 첫 번째 터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게 축구예요, 여러분. 90분 내내 파리가 밀어붙여도 결국 이 한 방으로 지는 게 축구야. 근데 지금 파리의 또 가장 큰 문제가 9회까지는 체카드가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에메리를 왜 넣은지 잘 모르겠다. 꼭 이강인을 뭐 안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오늘 파비앙 몸 좋았거든요. 근데 굳이 에메리를 왜 넣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흐비차를 빼는 게 맞았나? 그러니까 에메리랑 하무스가 들어온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이 선수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야, 리버풀 정비에서 나온 중원 싸움 왜 하나? 중원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가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리버풀이 초반에 전방 압박을 좀 치다가 결국에는 꽁지를 내리고 하프라인 쪽으로 중앙선 쪽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리버풀이 중원을 쓰질 않았어요. 리버풀이 반다이크나 후방에서 코나테가 공을 잡았을 때도 파리가 워낙 강하게 전방 압박을 치다 보니까 미드필더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형태의 공격이 거의 안 나왔어요. 전반전은 벤치에 있는 감독도 슬롯도 정신이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슬롯은 그냥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발 전반전을 그냥 0대 0으로만 끝나게 해달라. 어차피 기회는 올 거다, 리버풀에게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정신없는 이 상황을 제발 무실점으로만 마무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슬롯도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난 뭐 챔스 경험을 가진 감독은 아니잖아요. 엘리케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험이 짧은 사람이고,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리버풀은 아마 후반에 좀 정신을 차려서 나오는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막 이게 막 파리의 경기력이 괜찮았고 리버풀이 뭐 XG 값이 0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에서 진짜 죄송하지만 리버풀에는 살라라는 탑급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있고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조타라든가 아니면 디아스도 굉장히 개인기량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정에 왔고 홈 선수들이 기에 눌렸고 팬들이 기에 눌린 게 있을 거예요, 리버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기력 도르로는 지금 후반전에도 파리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 리버풀이 좀 전력 가다듬어가지고 심호흡 한번 하고 정신 차리고 후반에 나오게 되면은 전반전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파리도 여러분 분명히 약점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리가 전방에서부터 프레싱을 가하기 때문에 파초를 중앙 수비수에서 한 칸 올려가지고 조타가 계속해서 제로톱으로 이렇게 중앙에 껴있다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백 라인 중에 중앙 수비 둘 중에 한 명인 파초가 마르키뉴스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서 수비해주고, 하키미가 됐던 아니면 파초가 한 칸 올라가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게 리버풀이 역습할 때 길게 공이 날아갈 때 보면은 그 파리 수비 라인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마르키뉴스랑 뭐 비티냐 내지 맨데스까지 나가게 되면은 뭐 네베스, 비티냐, 마르키뉴스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아슬아슬한 공중볼이 왔을 때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그 한 방으로 결국엔 또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파리도 그만한 리스크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앞에서부터 지금 압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수비 숫자 하나를 없애면서까지도 그냥 앞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롯이 전반전 45분 동안 그거를 밖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후반전에도 파리가 그 모습으로 압박을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훨씬 더 성굵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조타를 일부러 끌어내리게 내려와서 공을 받게 하고, 살라랑 디아스한테 벌려 있지 말고 안으로 파면서 뛰어라, 그쪽으로 킥해주겠다, 뭐 이런 찬스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후반전에.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경기력이지만 어쨌든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라기 할 수는 없어요. 후반전 45분에 공격력이 있는 팀이라서. 네, 오늘 여러분 어쨌든 파리와 리버풀의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인데 1차전 경기는 이제 리버풀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고, 전반전부터 후반전 경기 끝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었던 파리지만 아쉽게도 그 많았던 찬스들이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후반전에 많지 않은 공격 찬스 중에 하나였던 찬스를 살렸던 리버풀이 득점을 또 엘리엇이 후반전에 하게 되고 리버풀이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제가 전반전 끝나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려였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런 경기들이 꽤나 많거든요. 전반전에 많은 실점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찬스가 왔을 때 살려서 경기를 가져가는 형태,
그래서 리버풀이 뭐 리그왕에 다른 팀들처럼 찬스가 막 한두 번 왔을 때 살리지 못하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이 팀도 충분히 자기들만의 어느 정도 역량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찬스가 오면 살릴 수 있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PSG가 골 못 넣으면 힘들 거다. 후반전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꽤나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좀 된 게 굉장히 아쉽고 엘리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왜냐면 뭐 전방 압박 형태며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리버풀이 전반전에 여러분 유효 슈팅이 하나가 없었어요. 후반전에도 뭐 이렇다 할 골 넣은 거 말고는 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팀을 상대로 파리가 보여준 경기력은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진짜 어메이징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축구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이 없는 경기다라는 게 맞고, 반대로 리버풀은 누군가가 봤을 때 리버풀이 굉장히 실망적이다. 어떻게 내가 응원하는 팀 리버풀이, 뭐 내가 좋아하는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리버풀이 PSG에게 이렇게까지 쩔쩔매야 되냐라는 실망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력적인 부분은 오늘 리버풀이 워낙 못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리버풀은 이 힘든 일정 속에서 원정 경기에 와서 승점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선수 개개인적인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살라라는 선수가 리버풀의 간판 스타입니다. 그리고 뭐 디아스도 있고요, 조타도 오늘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3톱에 있는 선수들이 PSG의 수비 라인 선수들을 상대로 공격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살라가 멘데스를 상대로 제대로 된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디아스가 하키미 혹은 마르키뉴스 상대로 제대로 된 돌파를 못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들의 수준이 어마무시하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멘데스가 살라를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라가 오늘 제대로 된 돌파를 못하는 걸 보면서 멘데스는 정말 뛰어난 선수구나, 그리고 마르키뉴스와 하키미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도 그라반베르, 소보슬라이, 그리고 뭐 메갈리스터, 이 세 명의 미드필더도 굉장히 단단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조차도 파비앙 루이스, 네베스, 그 다음에 비티냐, 이 선수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장악을 못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름값은 저하가 되어 있지만 네베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하지만 이 선수들이 가진 역량만큼은 웬만한 빅 구단에 못지 않구나. 미드필더의 역량, 그리고 덴벨레, 뭐 바르콜라, 흐비차까지 이 3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뭐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부터 끊임없이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고, 흐비차도 골을 넣었지만 업사이드로 판정으로 이제 골 득점 인정이 되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흐비차가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 때리는 걸 보면은 이 선수도 충분히 이런 빅 무대, 이런 빅 경기에서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 그리고 바르콜라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체로 좀 넘어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출전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거는 매우 팬으로서 아쉽고요. 그리고 이 새벽 5시에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많은 팬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좀 안겨드린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두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에도 뭐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도 교체로 투입돼서 잘했어요. 근데 에메리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파비앙 루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무스가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뭐 다른 포지션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근데 이강인이 이 에메리가 들어가고 파비앙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강인이 선택받지 않고 에메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리의 미드필드 형태를 보면은 네베스와 비티냐가 좀 더 수비적인 롤을 많이 맡고 있고요, 파비앙 루이스가 그 위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도 가져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뛰는데, 에메리를 우리가 애초에 봤을 때 이 선수는 네베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박스 박스로, 그리고 좀 더 활동량 많이 가져가고 둘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근데 파비앙 루이스는 그 한 칸 위에서 수루 패스도 넣어주고 좀 더 공격적인 슈팅을 때리거나 뭐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이게 지금 0대 0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득점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격적인 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에메리를 투입시킨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국뽕 이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에메리를 넣고 나서 이 감독 엘리케가 만약에 오늘 승점을 가져왔다, PSG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교체 카드 3장 썼거든요. 부에, 에메리, 하무스. 근데
두에 빼고 나머지 하무스와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럴 거면은 차라리 에메리를 안 넣는 게 차라리 나은 방법이었을 수 있다. 왜? 하비앙이 오늘 경기력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전반전부터. 그래서 야, 이강인을 안 넣은 걸로 난 그럼 뭐라 안 할게. 이강인 안 넣은 거 그래, 오케이, 이해해. 근데 이강인 안 넣는 거 뒤로 하고 에메리를 넣고 파비앙을 뺐다? 근데 에메리가 파비앙만큼 못 해주고 있다? 에메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파비앙 루이스를 경기장에 남겨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엘리케의 선택이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이 에메리를 투입시켰냐라는 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해는 안 가요. 하무스 넣은 건 정확한 컨셉은 있죠. 어쨌든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건 이해는 갑니다. 좀 더 공격적인 선수, 골을 넣을 수 있는 전문적인 스트라이커. 근데 이게 미드필더 라인의 교체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인터뷰나 이런 게 나와야지만 뭐 근데 인터뷰도 저는 솔직히 다 안 믿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감독은 내가 그냥 이 선수 쓰기 위해서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들 인터뷰 잘 경청 안 하거든요. 이강인에 대한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선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짜증나는 게 이래놓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렌이랑 또 경기를 한단 말이죠, 파리가.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바로 또 이제 리버풀 홈구장인 안필드로 PSG가 날아가서 16강 2차전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오늘 90분 경기를 뛴 선수들은 회복을 줘야 됩니다. 회복을 줘야 되다 보니까 쉬어야 되겠죠,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갑자기 이강인이 선발로 나와서 또 90분을 뛰어. 네, 근데 이거는 난 반갑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어떤 경기든 뛰면은 선수가 감사해야 하는 건 맞는데 다음 주 주말을 위해서 오늘 뛴 챔스를 뛴 선수들을 쉬게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주말에 뭐 베랄도, 마율루 뭐 이런 선수들과 같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서 60분, 70분 혹은 90분을 뛰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벤치에서 시작한다. 이거는 저는 좀 제가 선수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도 뭐 도저히 이제 에메리를 선택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도 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까지는 이해를 가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해 가고 그리고 뭐 두에까지도 이해가. 근데 에메리한테까지도 교체 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즌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에메리를 썼는데 에메리가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할 경기 변화를 못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엘리케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교체는 에메리가 아니라 이강인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이제 2차전에서 리버풀전에서 이 에메리가 들어가고 파비앙 루이스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이강인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경기 기준으로 후토크를 하자라고 하면은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후토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